세계 100대 브랜드, 판매량 세계 5위, 대졸 평균 초봉 6천만 원 이상,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워너비 기업,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와 함께 빛나는 인생을 제안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반기 공채에는 5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창의, 도전, 열정, 협력,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전 세계 10만 명 직원과 함께한 현대자동차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현대자동차 그룹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채 시즌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한 취업 포털에서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네. 이윤정 아나운서, 이게 N수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2번 이상 도전을 하는 취준생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했는데. 생각 얘기했습니다. 네.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53%가 2번 이상 지원하는 분들인데 이 중에는 또 9% 정도는 5번째 지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5번째면 너무 막 맞는 직업이 숫자 이제 아닐까요? 취업 준비생인 거예요. 네. 굉장히 얼마나 속이 참, 탈까요? 그럼요. 네. 애타는 상황인 건데 공채 시즌마다 번번이 실패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대역전극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올 하반기 합격 전략 잘 짜보신다면 네네.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이제 3주차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제부터였죠. 현대차그룹 오늘은 자기소개서 합격 전략을 완벽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대기업 서류 합격률 76%,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는 이분에게 배우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자소서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걸 다 배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좀 많이 혼내니까 네. 어떤 강심장을 갖고 이분 앞에 다가가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자소서계 신화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조민혁입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뭐래요? 학생들한테 반말하지 어떡해요? 말라고. 너무 다 보여준 거 아니냐 방송에서. 아. 적당히 좀 보여주시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은 좀 적당히 열심히 안 돼요. 그래도 하려고 뭐 그럼 자중하려고 다 해요. 보여주셔야죠. 뭐야? 뭐 오프라인만 좋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또. 아 근데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사례나 우리 뒤에 준비한 사례 있죠? 그거 다 빼주세요. 안 네, 돼. 그 것들 다 오늘 가져왔으니까 다 하고 가셔야죠. 이준환은 혼자 뒤에서 네. 뒤에서 혼자 반말해. 안 돼. 이게 보니까 76%면 아주 대단한 네. 건데 이게 공신력이 있는 자료입니까? 이게 76%보다 더 되죠. 더 돼요? 네, 더 많은 분들이 대기업 합격을 했고요. 네. 그만큼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서류 통과가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고 제가 드리는 조언들 잘 듣고 실천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좀 자중하기로.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조언을. 항상 그랬었어요. 지난주도 그랬고 아유, 지난주도 방송 그랬고. 끝나면 항상 후회해요, 좀.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너네 하지 마! 뭐 이런 거. 제가 어제 깨톡 보내드렸잖아요. 저 너무 맞아요. 방송이 네. 알차서 내가 보고 내가 웃네? 민혁 쌤이 되게 까떡을 요즘 주고받고 재밌어요. 하는데 네. 되게 젠틀해요. 네. 그리고 되게 순하고. 네, 저희 학교 보기와는 선배님이신데 다르네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네. 열심히 학연 하겠습니다. 강사.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분도 또 나와주셨죠. 예. 취준생들의 누나 같은 멘토 임송아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소가입니다. 표정이 힘들어지는데요, 점점? 힘든 거 아니에요? 취준생 또래 아니에요? 누나가 아니라? 네. 임송아 이게- 선생님은 원래 강사들은 아침에 일찍 잘 안 일어나거든요. 되게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니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항상 힘드신 네. 것 같은데 네. 혼 안 내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에서는 이렇게 신기생을 웃다가 네. 막상 실전에서는 약간 이렇게 좀 다그치는 스타일이라서 저런 학생들이 저런 좀 분들이 무서워요. 당황- 네, 저런 분들이 굉장히 하는 무서워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강사의 숙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네.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스펙업과 함께 잡정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펙업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절차만 걸치시면 다양한 정말 이벤트와 상품이 쏟아지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스펙업 입력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 주세요. 거기에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이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2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증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을 댓글로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정말 궁금했던 것, 알고 싶었던 것, 애매했던 것 다 올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오늘은 현대차 자소서 2번째 시간인데요. 조민혁 강사님께서 실제 합격 또는 불합격 자소서를 실제로 공개를 하면서 그 합격 팁까지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에서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합격 전략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3주차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현대차그룹 공채에 합격하는 자소서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 자소서가 원래 문항이 1개였잖아요. 근데 네. 작년에 3개로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기 자소서가 그 역사가 좀 깊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2012년도에 항목이 5개였거든요. 1년에 네. 하나씩 바꾼다고요? 네, 2012년도에 항목이 이제 5개를 물어보다가 2013년 하반기에 또 문항을 갖다가 1개로 만들었어요. 3,000자 항목. 되게 멘붕 오겠네요. 그렇죠? 아우, 저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항목을 갖다 이제 3개 항목으로 바꿨고요. 네. 제가 좀 조심스레 예측하기에는 이번에 또 바꿀 거예요. 한 2개로? 모르죠. 뭐 이걸 뭐 서술형으로 할 수도 있고 약술형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부담을 저는 갖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영상 한번 지켜보시면 분명 좋은 팁이 그리고 또 우리 또 될 민혁 겁니다. 쌤이 또 굉장히 네트워킹이 좋기 때문에 어떤 네. 인맥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내부 정보를 좀 네. 빼온다든가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만 다. 주변에 현대차 다니는 분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저는 현대차를 타는 분은 봤는데 방송 좀 열심히 해요 오늘. 너무 지금 아니, 없다고만 하면 되냔 말이지. 아니, 민혁쌤이 알려주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 저희는 약해지네.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보니까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잠시 언급을 네. 해드렸습니다만 취준생들 2번 이상 공채 재수생들이 절반을 넘는다고 했고 5번 이상이 9%가 된다고 저희가 했는데 네. 이게 상당히 그런 분들은 혼란이 크겠어요. 혼란도 크고요. 매번 바뀌어 이러면서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언론사도 고시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언론계에 언론 입사하려면 정말 그렇죠. 예. 기회가 많이 없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현대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서류가 떨어지면 아예 입사 지원서를 쓰질 않아요. 다른 해볼 수가 회사를. 없는 거. 네. 그리고 충분히 스펙이 되는 친구들도 현대차 외에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떨어지면 뭐 그다음 상반기를 또 기다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좀 옥죄는 게 아닌가. 본인을 좀 이렇게 가두리에 갖는군요. 네, 이렇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표정이 또 어두워질 겁니다. 내 얘기하는 또 거 내 얘기하네 아닌가.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근데 자소서 항목이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기회인 거는 분명하게 직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묻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거를 기술하면 좋을지를 오늘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이 민혁쌤의 멋진 합격 전략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 공채부터 달라진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송아 강사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확 달라진 현대차 자소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는 굉장히 문항이 여러 번 바뀐 걸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인재상 5가지 중 선택해서 본인을 서술하라든지 어떤 특정 딜레마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지금 이번에 보여드릴 자소서 항목도 기존에 3,000자로 작성하던 것을 1,000자씩 3문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개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우선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항목, 본인의 삶 중에서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 그 의미를 선택하고 본인의 향후 삶에 대해 기술하라고 천자로 작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항을 보면요. 이제 두 번째 문항인데요. 이 두 번째 문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사를 선택한 기준과 거기에 현대차가 적합한지 천자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 이것이 기존의 3천자로 작성하던 현대차 자소서 항목인데요. 현대차의 해당 직무 분야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본인이 적합하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3천자를 뭔가 작성하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1000자씩 나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는 상당히 이과생들을 많이 뽑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소서 항목이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현대차 자소서 합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현대차그룹 자소서 합격 전략 지금부터 저희가 공개를 본격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자, 보니까 자소서 문항이 3개였지만 아까 뭐 민혁 쌤 말대로 네. 또 이번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문항 개수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것보다 일단은 네. 어떻게 접근하는지 좋을지를 좀 먼저 네.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윤정에게 물어봐. 고윤정. 고윤정이 뭐예요? 네, 현대자동차 채용 담당자 성함입니다. 고윤정 대리. 이윤정을 또 그러니까 잘못 저는- 얘기한 줄 알고. 예. 그러니까. 고윤정 대리가 아주 명쾌하게 현대자동차 그 전화하면 자소서. 알려줘요? 아니지. 네, 그걸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감칠맛 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담당자다 보니까 그 지금 받아 적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다가 고윤정. 대기업 인사 담당자 자소서 이렇게 치면은 고윤정 대리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CJ 요 세 그 회사의 채용 담당자 분들이 자소서 작성법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막 기술하는 너 불합격 시킨다고 예. 고윤정 대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그 항목 자체가 1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최고의 순간을 물어보죠. 최고의 순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뭐 예를 들어서 편입했던 얘기라든지 또는 뭐 방송국 입사했던 얘기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질문에서 원하는 걸 이건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팀이 묻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단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거다. 근데 이게 네. 최고의 순간이라는 게 네. 방금 전에 뭐 편입했다거나 뭐 방송국 들어왔다거나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나한테 그게 최고였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게 이런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그렇죠. 자세히 짚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인재상이 이제 어제도 공개를 했지만 5가지가 있고요. 그 인재상 중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도전이다, 열정이다 이런 다른 회사랑 중복되는 거 말고 정말 현대자동차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예. 특집 저희가 다음 더 주까지 이상 이렇게 묻지 말아라. 네, 더 이상 또 얘기하면은 이해를 아 하고. 너무 다 알려준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다음 주까지 주로 끝까지 넘어가는 들어라.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2번과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2번은 뭐 회사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 예. 3번은 직무에 대해서 이 2번과 3번은 어떻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날이 갈수록 이윤정 아나운서의 질문이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참 또박또박 잘 읽어요, 대본을. 네. 네. 그래서 예리해지고 있는데 제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 미래지향적으로 회사 같은 2번은. 경우. 네. 그리고 반면에 3번은 과거와 현재 중심으로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2번 한번 우리가 질문을 다시 볼게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그 기준에 왜 현대자동차가 부합하냐. 다시 말해서 내가 지원한 뭐 직무,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플랜트 기술이라든지 이 직무에서 내가 무엇을 해줄지를 써야 됩니다. 2번은 회사에서 회사에서 어떤 걸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커넥티드 카를 갖다 뭐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뭐 엔진을 갖다가 조금 더 성능을 좋게 만들어 보겠다라든지 지난주에 이런 뭐 삼성 지원했던 그 친구처럼. 그렇죠. 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그 사례처럼 내가 입사 후에 어떤 소위 역할을 할지를 쓰는 게 2번이라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서 지원자가 입사 후에 아 이런 역할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구나. 그 다음 드는 이제 궁금증이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일까? 널 뭘 해왔니? 뭘 해왔니?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게 이제 3번이죠. 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번은 입사 후에 대한 얘기에 좀 초점을 둬야 되고 3번은 과거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 근데 이게 실제로 자소서를 제가 어제도 저희 학생들 현대차 걸 봤는데 2번 같은 경우에 본인의 경험을 또 써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혼합이 돼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그 궁금한 게 뭐냐면 계기와 동기를 좀 네. 저기 할머니 표현을 빌자면 섞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거 계기랑 동기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 미묘한 같은 차이지만. 계기 같은 경우에는 경험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한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뭐 여자친구를 A라는 친구를 만나서 변했다 내가. 이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가치관이 변화하는 게 이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동기는 변화한다기보다는 꾸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든지 이거는 경험을 통한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네. 가치관 같은 거. 그렇죠. 어떤 목표 신념이다. 취향점. 그런 네. 걸로 이해를 해야 되고 질문이 굉장히 아주 날카로우신데 그 내용이 사실 1번 쪽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동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통 해서 안 됐군요. 굉장히 자소서를 아끼시네요. 네. 아유, 방송 재밌네요. 짜증나네요. 네. 짜증난다고요? 네, 그리고 보통 자소서를 보면 이렇게 네. 2번, 3번처럼 입사 후 포부 그리고 그렇죠. 지원 동기는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최고의 순간을 얘기해봐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대차만의 어떤 독특한 질문일 수도 맞아요. 있을 텐데 네. 이건 왜 그런 거죠? 반대로 역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되게 무서워요. 지금 당황하는 거야. 약간 아닙니다. 영혼이 네. 없으니까. 본인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은정 저의 아나운서. 최고의 순간은 네. 이 방송국에 입사한 거.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저렇게 쓰면 탈락이란 말이에요. 저런 식으로 이 농담이 아니라 네. 최고의 순간을 억지로 현대 자동차와 결부시키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패 사례를 보여준 거죠. 아,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머리가 그럼요. 그렇게 좋아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어거지로 잔머리는 좀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어거지로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렇게 하면 안 본인의 된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자동차 학과에 진학한 걸 쓴 거예요. 국민대학교에 그 자동차 학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국민대학교 자동차 학과에 재수까지 하면서 입학했던 순간을 최고라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거를 갖다 왜 불합격했는지를 고윤정 대리께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우리 현대차 사진 분들.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쪽 지금 그런 나오나요? 분들이. 예. 네, 여기 뭐 고윤정 없습니까? 예. 대리가 PD가 짜증을 분명히 내네요. 얘기를 합니다. 너무 어거지로 자동차 회사와의 어떤 관련성을 결부시키지 말고 지원자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 인생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봉사활동 갔다가 정말 힘든 사람을 보고서 봉사활동 기간이 보름이었지만 그 보름을 갖다가 한 달로 연장시키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도와줬다, 헌신했다. 이런 느낌으로 정말 자기의 신념을 드러낼 수 있는 경험을 쓰시는 게 네. 네.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 자, 그럼 끝으로 네. 취준생들을 위해서 네. 일단 저희 오늘 챕터 1인데 한 번 더 자소서 작성 요령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 1번하고 2번, 3번 이제 세 가지인데 아까 임송아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기존의 삼천자였습니다. 그거를 갖다 삼천자로 그 긴 항목을 구직자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실까봐 세 개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서로 다른 독립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항을 한번 스토리텔링 하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가 현대차그룹 과연 합격한 자소서는 어떻게 쓰여진 건지 또 떨어지는 자소서는 왜 떨어지는 건지 실제 자소서를 또 살펴봐야겠죠? 네. 예, 이름하여 이름하여 Show Me the Money. 쇼미더 자소서 자소서. I'm so 예. independent. 예, 저희 지난주에 했었죠. 예, 안 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안 네, 우리 저기 괜히 여기 써 했다는 있더라고. 생각이. I'm so independent 써 있는데 예. 쇼미더 자소서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소환 원사님, drop the beat. 네, 지금 제 대본에 또 이렇게 쇼미더 자소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멀리서 보니까 이 부끄러운 시청자분의 몫인 것 같아서 네, 자신감 있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의 이제 어떤 재미를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 쇼미더 자소서가 합격
합격 자소서와 불합격 자소서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보여드릴 때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저게 불합격일까 합격일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정답이 틀렸다면 여러분의 지금 수준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 틀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첫 번째 자소서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스펙 간단히 보자면 엄청납니다. 이 여대라고 하면 어느 여대인지 누구나 아시겠죠? 네, 경영학 학사에서 석사까지, 그리고 학점이 4.3입니다. 근데 대부분 석사생들이 이 정도 학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토익이 900점입니다. 이분의 스펙과 함께 이분의 합격 자소서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먼저 국내 영업본부 지원한 자소서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살펴보자면 현대자동차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계량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대학원 석사 논문을 작성하며 스타타, 이뷰스 등의 통계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고, 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며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코바 테스트를 통한 대응 전략의 설립, 그리고 신사업 개발 및 발전 방향 도출 등 효율적인 계량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의 기획 등 뉴 띵킹, 뉴 퍼시빌리티 전략을 실현하는 국내 마케팅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후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을 비롯한 계량 경제학 공부에 꾸준히 매진하고 연구함으로써 현대자동차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직무에 대한 역량을 많이 발현시킨 자소서인데요. 이 자소서는 과연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네, 스튜디오에서 정답 공개합니다. 네. 완전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자소서였고, 우리 네. 또 그 조민혁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감탄을 호바 뭐 하셨어요. 저기 나오는 순간에 네. 캬라고 하셨는데, 그 여기까지 본다면은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또 이런 게 어떤 트릭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요. 들어보죠. 예. 네. 어떤가요? 이윤정 아나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뭐 학점도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대로 잘 모르지만 어떤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되게 잘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게 트릭일 수 있다니까. 그 10점 중에 몇 점 정도? 저한 8? 8점.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사례가요. 제가 가지고 온 사례인데, 제가 그냥 임의로 어떤 학생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현대자동차 채용팀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이 게 사례를 아니고. 채용 설명회에서 이 사례를 갖다 이제 괜찮은데 파워포인트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 사례를 아무튼 이렇게 공개를 해서 합격이다, 이제 불합격이다를 갖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0% 불합격입니다. 정말요? 네. 100% 불합격이라는 이 자소서는 100% 예요? 사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네, 이 자소서 같은 경우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이분이 어느 부서 지원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아까 어디 일단 국내, 그게 일단 국내. 기억이 안 난다는 점이 영업본부 지원이지 그 맞죠?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중간에 보시면 아까 임선아 선생님이 읽어주신 게 국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국내 마케팅이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네. 국내 영업본부라고 명칭이 돼 있지 국내 마케팅 이런 단어는 존재를 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원자가 그렇게 딱히 직무에 해외 마케팅 이런 거 있어도 없어요? 해외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마케팅이란 단어를 안 써요. 저도 포스코에 있을 때 뭐 전기 강판 그룹, 뭐 국내 뭐 열연 판매 1팀, 뭐 미생에도 그 장거래가 있었던 팀 영업 지원 1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어설프게 하거든요. 그 영어를 안 쓰는군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부서 어느 직무에 지원을 했는지 자체가 두갈식으로 드러나지를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 문과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통계학 석사셔서 아마 문과 쪽 국내 영업본부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자소서를 쭉 읽었을 때 어떤 사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그런 저도 네. 그런 점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사람에 대한 좋게 보이진 얘기가 않았어요.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공부하셨던 석사 때 다루셨던 네. 통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너무 태스크 기반으로 쓰셨어요. 통계 프로그램의 지식 접근, 지식 위주로 지금 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국내 영업본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러 갈 때 고객이 대리점에 가서 소개를 받잖아요. 네. 이제 소개해 주시고 소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카 마스터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 카 마스터. 네, 고유 알아요. 명사가 네, 있어요. 뭔지 카 알아요. 마스터 이제 네.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는 대졸분들이 입사하시는 직무가 아니에요. 네, 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경력직이라든지 대부분 이제 경력 사원이시고요. 그러니까 또는 뭐 어떤 차량의 장인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국내 영업본부에 이제 입사를 하면은 그런 영업 그 대리점에 계시는 카 마스터 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 본사에서 이런 소위 이벤트가 있으니까 고객을 만나셨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국내 영업본부에서는 이런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어허. 직접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정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고려를 하셨다면 사실 어떤 경험을 쓰는 게 맞았냐? 연구실에서 교수님과의 관계. 제가 오늘 너무 다 얘기해 주네. 아니에요. 아니 더 해요? 아니 그래요. 괜찮아요. 네, 더 그러니까 해주세요. 예. 교수님 참 말을 잘 들어요. 저는 교수님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네. 같은 랩실에서 박사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나보다 좀 그 학년이 높은 그런 선배와의 어떤 갈등 이런 거를 만약에 썼다면 분명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네. 똑똑하신 분인 것 같긴 네. 한데 똑똑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미는 굉장히 없는 분 같긴 했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영업본부라는 걸 지금 들어왔을 때 네. 잘 팔아야 되고 일단 그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그 신의 한 수에서 공개했던 사례가 허수진 사원 그렇죠. 그분이 이제 국내 영업본부에서 그렇죠.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 그분의 자소서를 보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분은 이런 뭐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그러니까 커피 재배를 하러 갔던 그 환경에서 사람과의 어떤 갈등, 네. 맞아.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 네. 이런 관계 측면에서 풀어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라.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불합격 사유를 짚어주질 않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불합격 이유를 모르는 거죠. 영어로 돌려요. 토익이 아까 900점임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 토익 현대자동차 만점해야 같은 되는구나. 경우에는 스펙이 좀 좋구나. 내가 950까지 올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소서를 평가하는 분들이 블라인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대인지 석사인지 알 길이 없어요. 평가하는 사람들. 온전히 자소서만 보고서 평가를 하는데 오해하게 되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네. 이분은 스펙도 좋았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죠. 떨어졌어. 근데 네. 반대로 네. 스펙은 뭐 그냥 그 뭐 별 볼 일 없어요. 네. 근데 어제 허수진 사원 같이 뭐 그분도 특이한- 여대였어요, 여대. 아, 그분도 그래요? 또 여대였거든요. 어쨌든 뭐 네. 크게 경쟁력이 없는데 개인의 어떤 특이한 점이 있다든가 경험이 그렇죠. 있다든가 네. 그러면은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붙을 수도 있죠. 당연히 붙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어제도 자페어에서 제가 자페어 참여자들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OX X. X. 약간 오디오가 물렸는데 X. 네, 그러니까 X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하다는 게 엄청나게 막 독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런 석사 진학하셨으면 요 정도 경험은 있을 수 있거든요. 교수님과의 관계 갈등이라든지 요런 거 자기만의 여러분들이- 이야기.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방송하면서 맞아. 그 뭡니까 PD님과의 어떤 이런 소통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경험들을 갖다가 써주면 얼마든지 이게 쓸 되게 수 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좀 들 수 있겠지만 어느 분야든 간에 그럼요. 인간 간의 소통 관련된 그런 경험들 네.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또 합격한 자소서일지 아니면 불합격한 자소서일지 쉽게 생각해서 앞에가 불합격이기 때문에 이번엔 합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그렇죠? 되죠. 어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소환 원사님, 쇼미더 자소서 drop the beat. 예. 네, 쇼미더 자소서 두 번째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국내 영업본부인데요. 1번 자소서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자소서 정말 이게 저렇게 합격한 데는 어떡하지 했다가 안심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번째 자소서 스펙 공개하겠습니다. 지방대 경영학 학사, 학점 3점대, 그리고 토익 700점대. 지금 보시다가 저거 내 얘기인가 하고 정말 당황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 자소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영업본부 자소서고요. 네, 제목부터 정말 휴머니티가 넘칩니다. 이모, 저 왔어요. 네, 제게는 이모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모는 바로 학교 주변 식당 사장님이나 미용실 원장님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매번 가는 식당에서 인사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들과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런 제 특유의 소통 능력은 홍보대사와 더불어서 초등학교 교수 CEO 등 다양한 사람들의 캠퍼스 투어를 하면서 제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고 또 입사 설명회, 예비대학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다수의 청중들 앞에 서면서 청중의 돌발 행동 등에 대처하는 재치, 순발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과 교감하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소통 능력, 많은 진행 경험으로 키운 재치와 순발력으로 현대자동차 최고의 판촉 전략을 수립하는 히든카드가 되고 싶습니다. 네, 미용실 원장님에서 이 판촉 전략의 히든카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의 확장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소서는 과연 합격했을까요? 네, 지금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저는 들으면서부터 어떤 네. 이런 거 있어요. 네. 사람 간의 소통이 잘 되면 되게 이렇게 훈훈해지면서 이게 뭐 이렇게 소름 같은 거, 네. 기분 좋은 소름이 드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아까 첫 번째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굉장히 좀 친근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어땠어요? 네, 저도 약간 좀 스펙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죠. 아까 거와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사람 냄새가 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이제 뭐 별볼이 없는 거였으면 민영 쌤이 안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네. 뭔가 있을 거니까 네.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죠. 네, 두 분이 다 됐습니까? 해설을 해주셔서 내 역할이 죄송합니다. 없네. 아, 제가 너무 네, 내 역할이 없어 이 사람들아. 내 대본을 다 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주제 넘었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농담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국내 영업본부 지원자였어요. 앞에 여대분과 동일하게 국내 영업본부 지원자였고 사실 지방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전남대입니다. 아, 전남대. 네, 전남대였고요. 사실 전남 물론 뭐 지방 국립이니까 국립대긴 그쵸. 하지만 예. 아무튼 좀 스펙상으로는 평범한 느낌? 앞에 그쵸. 분보다 예, 훨씬 지금 여류한 상황에도 그렇죠. 극찬을 받은 자소서입니다. 어. 극찬을 받았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현대자동차는 이런 소제목을 좋아해요. 이모 저 왔어요. 이런 식으로 감성 멘트? 감성적이긴 한데 영업본부와 관련이 된 거죠. 친구야 나왔어가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좀 상대했던 경험들을 이분이 이제 시작으로 열어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본인이 걸 이제 함유하고 있는. 그렇죠. 예. 주변 식당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단어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사장님, 미용실 원장님, 그리고 이제 재치, 순발력 이런 식으로 국내 영업본부에서 왜냐하면 이런 이모님들을 상대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 마스터 분들 있잖아요. 카 마스터 분들을 상대했던 거랑 같은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명확하게 일단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또 잘한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모와의 이모분들과의 소중한 인연이 두 번째 단락으로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강조하셨던 게 처음 만나는 분들을 상대로 내가 캠퍼스 투어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대인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나는 두렵지 않다. 어떤 강점이 있다고 명확하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두 가지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네. 자소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문계 분들은 좀 지원을 하실 때 사실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에. 그게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잘난 척과 스웩의 음. 딱 그 중간점. 그렇죠? 잘난 척과 스웩이요. 스웩이요. 네, 그렇죠. 스웩은 기분 좋잖아요. 근데 잘난 척은 재수 없거든요. 이분 좀 약간 스웩이 느껴지나요? 그쵸. 이모 좋았어요. 뭔가 되게 좋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 오늘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자 했던 거는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유기적으로 단락마다 연결을 시켜주시면 분명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집니다. 자, 직무 역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신의 강점과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러려면 본인에 대한 성찰, 본인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야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본인을 안 파고들면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끝으로 저희가 뭐 하나가 더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조민욱 강사님께서 현대 공채 합격 자소서 전략 네. 정리를 좀 하면서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저희가 아까 항목을 살펴본 대로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예. 분명하게 1번, 2번, 3번을 독립된 나열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특히 1번 항목 본인의 인생관에 대한 거니까 한번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 2번, 3번으로 넘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안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 아주 기분 좋게 보셨죠.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아주 반가운 분들을 오늘 만날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아보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알아볼 곳은 휴가 가고 싶은 도시입니다. 네. 아주 뭐 부산과 제주를 저희가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부산 고용센터부터 진짜 휴가 가고 싶네요. 그렇죠? 네. 들러보겠습니다. 네, 부산 고용센터의 신유경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센터 신유경입니다. 부산 날씨 어떻습니까? 오늘 네, 좋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네. 애드립 질문에서 놀라셨죠?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경남 지역 채용 정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부산의 콜센터 고객 상담원 구인권과 네. 창원의 CNC 선반 저작원 구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부산광역시 채용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부일정보링크입니다. 네, 네. 콜센터 운영업체로서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원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 상담원 업무 대충 어떤 업무인지는 좀 알겠는데 어디를 주 업체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CJ 헬로비전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CJ 헬로비전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원 자격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구인권은 장애인만 모집하는 건으로 네. 고은 취업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는 채용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특별한 지원 자격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고객 상담 업무라 말씀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셔야 하고요. 네.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주 5일 근무, 시급은 7,000원으로 근무 시간은 파트타임도 가능하고요. 예, 예. 접수 마감일은 7월 말일까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워크넷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구인권이니까요. 지원 대상자는 워크넷 통해서 꼼꼼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창원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창원 구인사업장은 네네. 주식회사 대덕입니다. 예. 레이저 가공업체로 창원, 마산, 회원구 내사업에 위치하고 있으며 CNC 선반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회사 대덕에서 CNC 선반 조작원 모집하는 건인데요. 주 업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굴삭기 실린더 튜브 가공 업무와 CNC 예. 프로그램 작성 업무를 하게 되고요. 네,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경력직인데 우대사항 어떻게 됩니까? 네, 유압 방진구 사용 경험자와 CNC 선반 프로그램 작성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시급 9,500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접수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네, 채용시 마감되는 건으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작성 후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고용센터 신미경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제가 곧 휴가를 떠나게 될 지역이죠. 이 제주 사람이 지역. 지금, 네. 자랑입니다. 염장을 지릅니까? 예. 제주고용센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주고용센터 류경량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고용센터 유경량입니다. 네. 제주도 참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짜고짜 가면 될까요? 요즘 관광객들 많죠. 네, 아무래도 휴가철이라 가족 단위 내국인 및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정 아나운서 곧 간대요. 네, 저도 갑니다. 주무관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전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주 지역 사업장은 주 제주 네미콘입니다. 네. 네미콘 제조업체로서 제주시 선반로 8기 22 하북 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네, 레미콘 업체의 특화된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격리 사무원직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고요. 네네.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의대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후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근무 형태는 어떻습니까? 네, 주 5일 근무이며 네. 접수 마감일은 7월 28일까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흘 네. 정도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제주 지역 구직자분들 확인을 꼭 하시고요. 네. 다음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 프렌드들입니다. 네네. 식료품 제조업체로 제주시 구자욱 동북남 4길 123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실 및 채소 가공원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네, 푸른들에서 과실 및 채소 가공원 2명을 채용하는 건입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학력과 경력은 관계없으며 차량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채용 모두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는 건데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급여는 월급 170만 원 이상이고 네네. 상여금 100%이고요. 복리 후생으로 차량 유지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 네, 끝으로 접수 마감일은 언젠가요?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므로 이력서를 작성 후 가능한 빨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직자분들 지원 조금 서두르시고요. 지금까지 제주고용센터의 류경양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가고 싶은 도시 부산과 제주도의 채용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고요. 아주 저희가 또 오랜만에 만나보는 반가운 3주 만에 얼굴인데요. 그렇습니다. 만나뵙는 분입니다. 세계를 가는 추억,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최고의 해외 취업 전문가시죠.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셨었어요? 요즘 잘 쉬고 계시죠? 힘들어. 힘들 힘든데요. 정도로 노셨습니까? 쉬셨습니까? 네, 뭐 지난 네. 방송 마치고 예. 바로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어허, 출장을 또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고요. 예. 뭐 한국 오자마자 우리 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지금 이제 2학기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해외 서울광학고등학교 출장. 네. 부터 시작해서 예. 이제 뭐 늘 청년들하고 시간 보내고 얼굴이 있죠. 조금 지금 파운데이션을 바르셨지만 얼굴이 좀 타 있으세요. 네, 살짝 굉장히 붉은- 부럽습니다. 예, 좀 부럽습니다. 스웩이 느껴지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네, 뭐 해외 출장 가면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많이 쉴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먹는 네. 거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저 이번에 가서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기존에 작년에 한 1,400명 정도가 싱가포르에 취업을 했는데 예. 네. 뭐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인이 되었다고 맛있는 걸 사주더라고요. 대접해 주는군요. 아, 그럼요. 네. 어허.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이 해외 출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그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결과도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갈 수 있는 양질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을 발굴하는 일로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요. 네, 네. 특징적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저희가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샤 유니버시티라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거의 브랜드 네임이 스카이급 정도 대학인데요. 그렇군요. 예, 그 마샤 유니버시티 대학 안에 저희 글로벌 잡센터가 곧 2개월 뒤에 곧 개소식을 할 엽니까 예정입니다. 거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본 그 마샤 대학의 이제 그
한국 청년들의 동남아시아의 거점을 좀 만들고요. 말레이시아나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저희 현지 센터를 통해서 또 다른 3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특히나 말레이시아는 영어와 중국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고요. 우리 청년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군요. 해외 연수나 그리고 인턴십을 좀 병행할 수가 있고요. 네. 싱가포르하고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서요. 말레이시아에서 교육을 통해서 싱가포르 취업까지 아, 붙어 있나요? 네, 바로 붙어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취업까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코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또 영어하고 중국어를 사용하고 또 다른 나라와 비해서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또 한 분의 정말 그러게요. 귀한 분이 박 나오셨습니다. 대표님보다 더 반가운 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 방송에서 미국 실시간 전화 통화를 했었던 그렇죠. 분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 정운서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귀엽게 생기셨어요. 네. 너무. 예. 저도 귀엽지만 저도 귀엽지만 두 귀여워하시는군요. 예. 운섭 씨 반갑습니다. 저희 전화할 때도 반가웠었는데 일단 되게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집에서 되게 좋아하시죠? 예, 집에서 좋아하지만 이제 씁쓸한 거는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좀 음. 어머니께서 너무 외로워하시고 부모님들 못 오세요? 저 여름 때 같은 때 모셔야죠 이제. 좀 저희 지역에 티켓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싼 지역으로도 놀러 갈 때 가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함께 또 얘기를 해볼 테고요. 어쨌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박창규 대표님하고 마치 꼭 조카인 것처럼 덩치가 저희 하나 둘 꽉 세 명이 찹니다, 아주 네. 예, 오늘 유도하러 온 것처럼 유도한 마당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든든한 가운데 속에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해외 취업 작전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늘 작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네. 제한테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요. 실제 해외 취업에 성공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인 우리 운섭 씨한테 정말 그 미국 취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오늘의 작전이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운섭 씨 이번에 한국으로 그럼 휴가 받아 나오신 온 거예요? 예. 예, 저 휴가차 받아서 왔습니다. 이제. 며칠 휴가 받은 거예요? 원래는 7월 9일 날 출국 예정이었었는데 제가 네. 좀 치료할 곳이 있어가지고 회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2주 더 받아서 약 한 달간 휴가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걸 또 이해해 주네요. 예, 좀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운섭 씨가 또 잘하니까. 네. 예, 성실하게 잘하다 보니까 인정도 해주시고 자기 입으로 성실하게 잘한다는 사람들 또 처음 보내네. 네, 귀여운데다가 재치까지 있어요. 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저는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올해 1월에 알라바마주 어번에 위치한 CNJ라는 회사에 해외 취업을 성공한 정운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 보니까 홍익대 전자공학과 저희 매형이랑 또 같은 또 후배이시네요. 예. 저희 매형 굉장히 유능한 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게 아무래도 우리 대표님보다 그 정말 해외 취업에 성공한 실제로 운섭 씨를 통해서 해외 취업이나 미국 취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근데 전 늘 궁금한 게요. 이 해외 취업을 시작할 때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시작이 되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운섭 씨. 예, 저는 이제 2년 전에 미국 여행을 포함해서 선교를 한 달 갔다 선교? 왔어요. 예, 선교를. 크리스천이에요? 예, 크리스천입니다. 아, 정말 완벽하군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갔다 온 그 네. 여행 기간하고 선교 기간이 저에게 동기부여를 줬습니다. 한번 네.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고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어학 능력과 이제 실무 능력을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해외 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그 오너 입장에서 또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회사 생활, 미국 생활 얘기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는 이제 전자전기공학이다 보니까 이공계 계열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측에서 생산관리부서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정확히 일하는 게 현장 라인, 가공 라인에서 정확한 제품이 잘 나오는지 아하. 그리고 기계는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사무적인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불량 제품 있는 점을 좀 발견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굉장히 좀 깐깐함을 요구하는 직무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대표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렇게 운섭 씨처럼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이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 전자공학이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중요하죠.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뭐 국내 체험만 보더라도 네네. 작년도 우리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나서 그 우리 채용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첫 번째가 전공과 성적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취업도 똑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가 전공과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J-비자나 H-비자에 관련된 그 비자 발급 제한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전공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렇군요. 전자전기공학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지금 우리 운섭 씨가 근무하고 있는 CNJ 같은 경우는 그 이제 SCM 관리죠. 이제 생산 관리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공이랑 연관관계를 탈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네. 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항상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대표님 그렇다면은 그 운섭 씨가 처음에 해외 취업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땠나요? 좀 영어가 그때도 제가 볼 땐 영어가 이렇게 준비됐다는 얘기는 안 들었었는데 그때 네, 어땠어요? 뭐 실제적으로? 속히 네. 얘기해서 맨땅에 헤딩했던 그런 얘기인데 아마 뭐 저보다 이제 운섭 씨한테 그쵸. 직접 한번 제가 왜 들어보시는 게 대표님한테 묻고 있어요. 네. 운섭 씨가 얘기해 주시죠. 예, 대표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태어나서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늘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저 역시나 처음 해외 취업을 도전할 때는 당연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좀 어학 능력도 물론이었고 막상 해외 연수 경험이랑 그런 해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말 예. 이 언어도 잘 모르고 뭐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도 없는 그 낯선 땅에 가려면 좀 두려웠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뭐 그 어떤 그런 걸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까? 네. 기도도 있었지만 컸겠고요. 예. 예, 기도도 있었지만 저는 좀 비법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을 많이 찾아갔습니다. 아. 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스토커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대표님께 이제 제가 너무 불안했기도 했고 네. 좀 준비할 거 모르니까 대표님을 계속 찾아가서 어떻게 진양생활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떤 강의가 있는지 그걸 꼼꼼히 체크하면서 설명할 때마다 매주 갔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해지는 찾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보고 나서 운섭 씨처럼 가고자 하시는 분들 대표님도 엄청 귀찮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무섭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니 이게 너무 많이 오시니까요. 왜 그러냐면 두려울 때는 네. 기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제가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날도 더운데 못 이 보시는- 체력에서 한계를 느끼신다는 네, 거예요? 이 체력에서 제가 한계를 느낄 정도로 너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그렇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운섭 씨가 저희 센터에 한 몇 시간을 좀 있으면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 멘토링을 직접 해줬군요. 운섭 씨가 직접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요. 몰랐습니다. 예. 네, 뭐 그래도 이렇게 정말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려면 건강이 또 최고잖아요. 건강 그러니까요. 잘 지켜야 될 네. 텐데요. 네. 잘 챙기세요. 네, 잘 챙기세요. 자주 나오시려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통 우리 청년들이 오면은 이게 해외 취업 하고 싶다고 오면은 어떻게 작전을 좀 짜주십니까? 네, 해외 취업 뭐 막연하게 정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대부분이겠죠. 네, 예. 뭐 우리 K무브 사업도 잘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에 관련된 세미나나 특강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방송 끝나고 극동대학교에서 4시간 정도 해외 취업에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요. 네. 예, 요 근래에는 뭐 전국의 많은 대학이나 교육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특강을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렇게 오시면 특강을 통해서요 해외 취업 전략과 작전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이나 해외 인턴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국가별 비자 제도 예.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리는 편이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취업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결정이 나신 분들은 저희가 1대1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데 이 멘토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가 바로 개인의 역량과 직무 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일입니다. 즉 이제 커리어 분석이 이제 따라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진로 방향성입니다. 진로 방향성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인더스트리에서 가겠다, 어떠한 산업 직종으로 빠지겠다라는 걸 잡아내고요. 그리고 직무 방향성. 예, 그리고 내가 특정 직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기업도 선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영문 이력서나 자소서도 준비를 같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좀 어학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글로벌 취업 어학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 비즈니스 잉글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고요. 직무가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국비 지원 교육 과정으로 해서 뭐 국가기관 전략 사업이라든지 이공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운섭 씨도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아니들은 완전 원스톱 서비스예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대표님이 단계적으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니까
보니까 이렇게 운섭 씨처럼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상담은 무료죠? 제가 너무 운석 속 들어갔나요? 네, 운석 너무 깊이 들어오셨는데. 머리 벗겨져요. 무료 좋아하면. 죄송합니다. 이제 유료로 조금 전화를 해보려고. 예. 하는데 그러면 안 그러시면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나올 네,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드려야죠. 네. 예. 저 이게 운섭 씨한테 굉장히 씁쓸해하고 계세요. 네. 하지만 해주실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운섭 씨 다음 계획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원래 제가 처음 해외 취업 도전했을 때는 이제 1년만 하고 한국에 돌아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회사 측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E2 비자를 스폰해주면서 네. 제가 이번에 좀 회사에서 좀 경험도 쌓고 그다음에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이제 다국적 기업, 미국계 회사나 좀 다른 회사도 가면서 직무 역량도 키워볼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된다면은 미국 대학원에 가서 좀 학업도 공부하면서 좀 더 제 지식 좀 쌓고 또 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요. 저 사진 봤더니 윤섭 씨 살이 좀 빠졌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뭐 또 몸 관리도 하나 봅니다. 예,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좀 보니까 옆에 있는 외국인들이 네. 어떤 차별 없이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지금 아하. 소그룹 모임 중에 이제 사진 찍고 지저스 웩. 예, 지저스 그래서 웩. 예, 아주 먼저 뭐 다가와서 인사도 해주고 좋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신박한 거군요. 예. 그리고 뭐 운섭 씨의 꿈이 정말 멋집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운섭 씨의 미래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독이고요. 네. 자, 끝으로 운섭 씨가 취업에 허덕이는 우리 청년들의 선배로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무서워하지 말고 또 고민하지 말고 좀 필히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지원자들과 같은 고민과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99%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1% 실천력이 없으면은 저는 그 계획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좀 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원자분들도 계획만 하지 마시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지저스 웩 좋았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 중에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어란 말이 있는 것처럼 1%의 어떤 실천 의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맞아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정운섭 청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장부센터 오늘 아주 저희가 훈훈하고 아주 알차게 꾸며봤습니다. 내일도요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계속되고요. 내일은 현대차그룹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시험이죠. HMET 고득점 비법을 저희가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